요거는 자, 지난 시간 끝에 보면 이거 했을 거예요. 금속하고 비금속에 관한 얘기까지 했을 거야.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이 어떤 건가? 그건 이제 산화수를 이용해서 결정한다고 배웠고, 그 다음에는 그 밖에 산화 환원 반응에 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쭉 설명해 줬는데 금속하고 비금속까지 봤어요. 자, 이어서 좀 볼게요. 자, 요번에는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는 금속하고 금속 이온. 자, 금속과 금속 이온에서의 산화환원 반응을 좀 볼 텐데, 어, 그런 거 배웠어요. 금속의 반응성. 자, 금속의 반응성은 뭐 이렇게 됩니다. 칼, 카, 나, 마, 알, 아, 천리, 준합. 자, 이 순서대로 되는 게 금속의 반응성이야. 그래서 금속의 반응성에서 자, 이쪽으로 갈 때, 자, 흔히 반응성이 크다 그래요. 반응성이 크다. 자,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전자를 잃기 쉽다는 뜻이야. 금속이 전자를 잃기 쉽다. 자, 반대쪽으로 하게 되면 반응성이 작은 애들이죠. 자, 반응성이 작은 애들은 전자를 잃기 어려운 거야. 자, 그래서 전자를 잃기 어려운 애들은 금속으로 존재하려고 그러고 전자를 잃기 쉬운 애들은 이온으로 존재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구리가 있어. 그는 이온으로 있고요. 얘는 반응을 하니 안 하니를 따지는 거죠. 그랬을 때 위에 있는 금속의 반응성을 쓰는 거야. 그럼 보세요. 구리는 은에 비해서 전자를 잃기 쉬운 애고요. 은은 상대적으로 전자를 잃기 어려운 애니까 금속 상태로 있길 좋아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얘는 구리는 전자를 잃고 은은 이렇게 전자를 가져갑니다.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고. 자,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는 자, 지금 선생님이 순서대로 써준 금속의 반응성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얘는 0이고요. 얘는 플러스 1이고요.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산화는 구리가 산화 있죠? 예, 산화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은은 산화수가 감소했으니까 얘는 환원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요번에는 아연 이온하고 금속 구리하고. 자, 그럼 볼까? 아연은 구리에 비해서 자, 아연은 구리에 비해서
전자를 잃기 쉬운 애예요. 알겠죠? 자, 전자를 잃기 쉽기 때문에 얘는 이온으로 있고 구리는 금속으로 있으면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반대가 됐을 때 아연하고 구리 이온하고 만났을 때 이렇게. 자, 이 경우는 반응하겠죠. 왜냐면 금속으로 있는 애가 아연이니까 아연은 전자를 잃기 쉬워서 아연 이온이 되고 구리는 이렇게 금속이 될 거니까. 자, 따라서 이때 산화는 뭐 어떤 애가 있냐면 아연 이온이 한 거고요. 자, 환원은 그러니까 아연 금속이 산화한 거고 구리 이온은 뭐가 되냐면 환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얘기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금속과 금속 이온들이 산화 환원 반응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을까? 요번에는요. 광합성 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광합성. 네 번째죠. 자, 광합성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하고 그다음에 H2O죠. 그러면 6CO2 플러스 6H2. 자, 이런 식으로 반응이 진행을 할 때예요. 그러면 여기에 탄소는 산화수가 얼마가 돼? 플러스 4.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C6, H12O6니까 이때 이제 수소가 얼마가 되냐면 수소가 플러스 1이고 산소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이게 얼마가 되겠어? 0이 되겠지? 그다음엔 여기 있는 산소는 또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탄소 같은 경우는 플러스 4가 그다음에 0이 됐죠? 산화수 감소했어요. 그럼 환원. 그다음엔 H2O에서 산소가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가 뭐가 돼 있냐면 0이 됐단 말이야. 자, 그럼 뭐 한 거야? 산화수가 얘는 증가한 거니까 얘는 산화가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광합성은 이산화탄소가 환원하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반응이 광합성이에요. 자, 그러면은 sorry. 자, 그런 말이죠. 이러한 포도당이죠. C6H12O6가 포도당인데 포도당이 몸 안에서 세포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C6H12O6 호흡을 할 때는 6O2 그래서 6CO2 플러스 6H2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얘는 산화소 0이었죠. 얘 0이었지? 얘가 플러스 4,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때 탄소의 산화수는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 뭐가 일어나는 거야? 산화가 일어나는 거지. 자, 산소 같은 경우는 0에서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2가 됐어요. 0에서 마이너스가 2가 된 건 환원된 겁니다. 자, 따라서 포도당이 산화가 되면 이런 걸 우리가 호흡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광합성 호흡. 자, 이런 애들은 뭐라고 보냐면 이제 우리가 산화 환원 반응이라 하는 거고요. 다음엔 이번에는 다섯 번째, 마지막이에요. 연소. 자, 연소 반응인데 연소는 이제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서 봤던 물질들 중에 탄소화합물이 있어요. 이 탄소화합물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H2O를 내는 게 이제 일반적인 연소 반응이에요. 뭐 이런 거죠. 메테인. 도시가스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거. 자, 얘가 산소와 반응을 해가지고요. 이산화탄소하고 H2O를 만듭니다. 자, 그럼 요것도 산화수 한번 얘기해 볼게. 요게 얼마지? 마이너스 4인가? 수소가 플러스 1이니까. 얘 0이고요. 플러스 4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 자, 어떤 애가 산화했는지 알겠지? 메테인이 CH4가 산화를 했고요. 산소는 환원했습니다. 다른 거 해볼게. C2H5OH. 이게 에탄올이에요. 얘하고 산소하고 만났죠. 그렇게 되면 연소 생성물은 이산화탄소하고 H2O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개수는 뭐 2가 되고 3이 되고 얘는 3 이렇게 되는데, 자, 먼저 여기 에탄올 탄소의 산화수를 따지면은 수소가 플러스 1이고 산소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남아있는 C2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4가 되면은 전체가 0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하나가 마이너스 2입니다. 0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이게 플러스 4가 될 것이고요. 자, H2O는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먼저 탄소부터 보면 탄소는 마이너스 2가 플러스 4가 됐죠. 얘는 산화한 거야, 산화. 환원은 당연히 산소가 환원을 했겠죠. 그래서 얘는 환원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화 환원 반응을 산화수를 이용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산화 환원 반응에 관한 얘기를 봤습니다. 자, 우리 교재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산화 환원 반응 지금 금방 다 정리한 내용들이에요. 자, 뭐 봤냐면 광합성 호흡, 그다음에 연료, 재련까지 봤죠. 철의 재련 과정은 밑에 자세히 있습니다. 이거 좀 잠깐 볼게. 적혀져 있는 부분 내용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철의 재련 과정은 일단 그 용광로가 이제 필요하죠. 용광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제철소가 포항이라든가 뭐 광양도 되게 큰 제철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용광로에 집어넣는 애는 이 철광석은 이런 애들이 있어요. F2O3하고 SiO2. 한마디로 이제 돌멩이야, 돌멩이. 철광석도 돌멩이기 때문에 요 SiO2가 섞여져 있어요. 자, 그리고 석회석 CaCO3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코코스니까 탄소 덩어리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 놓고는 이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자, 그럼 뜨거운 바람이 들어가죠. 자, 그렇게 되면 코코스가 산소랑 만나서 일산화탄소를 만들어요. 자, 이거는 일종의 불완전 연소. 연소는 맞아. 근데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면 완전 연소라 그러고 이렇게 일산화탄소가 생성이 되면 불완전 연소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선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생성된 일산화탄소가
용광로 안에서 산화철과 만납니다. 이건 우리가 저기 지난 시간에 봤던 철이 환원되는 경우죠. 산화철에서 철로 환원되는 경우야.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생성되는 애가 철인데 철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냥 냅두면은 요 SiO2하고 섞여서 나와 철이. 자, 그러면 SiO2하고 섞여서 나오면 뭐가 될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짱돌이야, 짱돌.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돌멩이. 그러면 이제 철이 금방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SiO2를 무조건 제거해 줘야 돼. 자, 걔를 제거할 때 쓰는 게 바로 석회석이야. 자, 그래서 이제 CaO가 있죠. 그럼 CaO하고 SiO2가 반응해서 CaSiO3라는 뭘 만드냐면 이게 슬래그예요, 슬래그. 슬래그는 그 도로 포장할 때 쓰는 그런 물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석회석에 쓰인 이유가 얘를 생성하기 위해서죠. 예, 이렇게. 자,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요. 어디에서? 용광로에서. 그런데 위에 있는 이 반응들은 모두가 산화환원 반응이 맞아요. 알았지? 위에 있는 이 반응이 모두가 산화환원 반응이 맞는데 밑에 있어 뭐 얘네들 혹은 이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이 무슨 반응이 물어보지도 않아. 알겠지? 이게 무슨 반응이냐라고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뭐 참고로 얘기하면 산연기 반응이긴 한데 그걸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물어봐. 산화환원 반응이니 아니니? 아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슬래그가 생성되는 단계 혹은 석회 그 뭐죠? 철광석 안에 있는 SiO2를 제거하는 방법은 석회석을 이용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확인해 두도록 하십시오. 알겠죠? 자, 그다음엔 뭐 과일의 색깔이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산화환원 반응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설명 안 했고요. 자, 그 전 페이지예요. 전 페이지 넘기시면 구리하고 질산은의 반응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아까지 얘기했던 뭐죠? 금속과 금속 이온 간의 반응이죠. 자, 금속과 금속 이온 간의 반응은 금속의 반응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랬어. 그래서 구리하고 은 중에서는 어떤 게 반응성이 크다 그랬냐면 구리가 은보다 반응성이 커요. 그러니까 구리가 은보다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은은 환원하고 구리는 산화하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푸른색으로 변한다 그랬죠. 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게 뭐 때문이냐면 바로 구리 이온 때문에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써놓을게요. 푸른색. 그 다음에 은백색의 금속이 석출이 돼요. 네, 그럼 석출이 되는 거. 은입니다. 은. 네, 그래서 이런 게 금속과 금속 이온 간의 반응이고 실험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많이 주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금속의 반응성에 관계되어 있는 순서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문제에서 적용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이제 봤던 게 이것도 얘기 설명 안 했나? 이것도 설명 안 했네요. 보니까 구리의 산화환원 요거도 제가 써놓기만 했었죠. 자, 봅시다. 구리가 있는데요. 그 불꽃이 이렇게 있어요. 겉불꽃과 속불꽃이 있는데 겉불꽃은 산소가 많아요. 반면에 속불꽃에는요. 탄소나 일산화탄소와 같은 불완전 연소 생성물이 많이 존재하는 곳이 속불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구리판을 겉불꽃에 닿으면은 자 산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새카맣게 변했죠? 새카맣게 변한 산화구리를 속불꽃 속에 집어넣게 되면 속불꽃에 뭐가 많다 그랬어? 탄소나 일산화탄소가 많다 그랬지. 그럼 탄소나 일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얘는
이 안에서 산화구리가 붉은색의 구리로 바뀌게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역시 얘네들도 산화 환원 반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속과 산소의 반응, 그 다음엔 금속 산화물이 이와 같은 탄소나 일산화탄소에 의해서 환원되는 과정까지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래서 반응식 잘 보고 산화 환원 반응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문제는 내일까지 풀어오세요. 예. 자, 오늘은요, 산염기를 좀 할 거예요. 산염기. 자, 산염기까지 할 텐데, 일단은 산화 환원 반응이 뭐, 자연계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반응이라 그랬고, 그 또 다른 대표적인 반응이 중화 반응인데, 이 중화 반응이 바로 산염기에 의한 반응이에요. 근데 이 산과 염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뭐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샴푸하면 이 샴푸가 염기거든. 음, 샴푸가 염기고 그다음에 이 염기가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녹인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린스를 해요. 그럼 린스는 산성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무슨 반응이 되냐면 중화 반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산과 염기에 의한 중화 반응이라 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산이 뭔지 또는 염기가 뭔지에 관한 얘기부터 하고 그 다음엔 내일 마지막으로 중화 반응할 겁니다. 자, 산 볼게요. 산. 산이 영어로 뭐죠? 또 마운틴이나 그래라. 애시드. 자, 그래서 산은 여기 보면은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산이죠. 염산, 질산, 아세트산. 그러면 얘네들은 자, H 플러스를 수용액상에서 공통적으로 내놔요. 자, 얘가 공통점이에요. H 플러스를 내놓는 애들. 내놓는 데가. 그 다음엔 음이온들이 다 다르죠. 자, 그래서 이 음이온에 의해서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 그럼 여기서 뭐를 갖다 배우냐면 H 플러스에 대한 공통적인 산의 성질을 배우게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일단 수용액상에서 이와 같이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뭐라 그런다고요? 얘기해 줬는데. 전해질. 일단 그럼 산은 전부 다 전해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내놓는 이 H 플러스가 어떤 성질을 나타내 주느냐? 음, 자, 신맛이 난다. 뭐 식초나 레몬즙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지. 식초나 레몬즙. 두 번째, 그 지시약이라 그래요. 지시약. 뭐냐면 산과 염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약들을 뜻하는데 뭐 굉장히 유명한 지시약 중에 하나가 리트머스죠. 그래서 리트머스를 붉게 변하게 하면 걔가 산입니다. 신맛이 난다. 리트머스를 붉게 변한다. 그 다음은 이거죠. 마그네슘 같은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대표적인 성질이에요. 음, 금속과 반응했을 때. 그럼 이거 무슨 반응이라고 보면 되죠? 당연히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금속은 산화하고 그다음엔 염산에 있는 수소 이온이 환원하는 거야. 자, 그다음엔 H 플러스에서 일어나는 또 것 중에 하나가 그 탄산염이라 그럽니다. 이 탄산 칼슘 같은 애들을 통틀어서 탄산염이라 그래. 그러니까 CaCO3잖아. 그러니까 CO3 2-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통틀어서 탄산염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러한 탄산염과 산과 반응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나면서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면서 반응해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슨 기체라고요? 이산화탄소 기체. 그런데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하는 건 이런 탄산 칼슘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탄산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가능해요. Na2CO3 이게 탄산 나트륨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엔 이렇게 돼요. 자, 지금 쓴 반응이 뭐냐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속이 쓰려요. 왜냐면 위산이 많이 나오면 속이 쓰리거든. 위에 있는 산, 위산 과다라고 하죠. 위산이 많이 나오면 속이 쓰리는데 그때 먹는 게 제산제야. 이게 제산제예요. 그러니까 위가 쓰렸을 때 제산제를 먹으면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속에서 가스가 나오겠죠? 그 이산화탄소예요. 자, 그래서 이런 성질들이 이제 산의 공통적인 성질인데 이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전부 뭐에 의해서 나타났다고? H 플러스에서 나타났다고. 알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산에 있는 H 플러스가 정말 공통적으로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해요. 어떤 실험이냐면 자, 여기 보세요. 어, 이 리트머스 종이에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그다음에 요 실에다가는 염산을 갖다 묻혀요. 이게 묽은 염산이니까 HCl이죠. 자, 그러고 나선 전원을 걸어주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극적으로 뭐가 이동해 가냐면 요 H 플러스가 막 이동해 가면서 붉은색이 나타나. 아까 뭐라 그랬죠? 푸른색 리티머스 종이를 빨갛게 해주는 게 뭐래? 이게 H 플러스라며.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적으로는 H 플러스 자꾸 가는 거죠. 이쪽으로는 아무것도 안 가냐? 가요. Cl 마이너스 간다고. 단지 우리 눈에는 리트머스 종이 안에 H 플러스가 이동하니까 그 H 플러스에 의해서 붉게 변하는 것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산수용액에서의 이온의 이동을 확인하는 이런 실험들도 잘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뭐 이런 것들이 산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염기. 근데 염기의 성질을 보기 전에 말이죠. 왜 다 자리에 없지? 예진이, 원석이, 소윤이, 수민이, 아영이. 출석만 하고 다 어디 갔냐? 누구누구 없어? 준석이하고 승윤이. 잠깐만. 준석이 없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니들 있는 건 아는데 오준석이하고 정순이가 튀었다. 전원 나갔나 봐. 전원이 나갔나 보다. 들어오겠지. 잠깐만 그러면 우리 잠깐 쉬자. 알았지? 음, 애들 들어올 때까지 좀 쉬자. 좀만 쉬어. 조금만.
자, 출석하자. 자리에 있는 사람 대답해. 소연이, 원석이, 수민이, 또, 야, 점 누구냐, 점. 점 승윤이지. 아영이도 있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 준석이가 배터리가 없나 봐. 계속 안 들어오네. 그래, 그래. 아영이도 있고. 자, 우리 선영기 이어서 가볼게. 알았지? 자, 오늘 산영기까지 딱 하고 지시학까지 하고 끝낼 거니까 조금만 참아봐. 응? 선생님은 저기 오미크론 걸려서 수업하잖아. 그 오미크론을 뭐 누가 탓할 건 없지만, 그지?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안 아파. 음. 좀 전에 그 잠깐 쉬는 동안에 검사를 해봤는데 아주 많이 좋아졌어. 거의 안 나타나. 오미크론이. 음. 근데 옅게 나와, 옅게. 그러니까 아직 바이러스가 좀 있나 봐. 음. 자, 아무튼 여러분 되게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뭐 걸린 사람 입장에서는 그 뭐냐, 뭐 이게 이거 걸리면은 슈퍼 항체 생긴다며 그 뉴스에서 그러더라. 음. 자, 아무튼 그렇다는데 아무튼 조심하세요. 선생님은 그렇게 많이 안 아프지만 아픈 사람도 되게 많대, 걸리면. 자, 우리 이제 그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들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야. 좀 염기 한번 볼까, 염기. 자, 염기는 그 베이스라 그래요, 베이스. 그 베이스볼 할 때 그 베이스 있지? 그걸 염기라 그러는데, 얘들은 수용액상에서 OH-를 내놓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수용액에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통틀어서 베이스라 그럽니다. 염기라 하는데, 자, 그러니까 OH-를 내놓는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얘가 전해질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전해질이다. 자, 그래서 이때 내놓는 수산화 이온에 의해서 이제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이 결정이 된다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성질이 있냐? 자, 그 전에 물질에 관한 얘기를 좀 봐야 되겠죠? 어떤 물질이 있냐면 NaOH, 그다음에 뭐 KOH, 그다음에 CaOH2. 얘들이 물에 전부 다 녹으면은 이온화를 해요. 그럼 이온화 할 때, 자, OH-를 다 내놓죠. 그럼 이 OH-에서 공통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 Na 플러스나 K 플러스나 Ca2 플러스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양이온에 의해서는 각각의 독특한 성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차이점이 이런 양이온에 의해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OH-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성질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쓴맛이 난다. 쓴맛이 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쓴맛이 난다. 그다음에 앞에서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었지. 머리카락이 단백질인데 염기는 단백질을 잘 녹인다 그랬죠. 그죠? 단백질을 잘 녹인다. 자,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염기성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시약이 있어요. 지시약. 뭐 여기서는 리트머스겠죠.
자, 붉은색의 리트머스를 푸른색으로 변하게 하는 게 또 염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지식 하나를 더 나눴는데 뭐 산처럼 그렇게 뭐 반응에 관한 얘기를 반응을 뭐 산화환원 반응을 잘 하는 건 아니에요. 뭐 금속과 반응했을 때 반응한다고 그렇지는 않죠. 염기는. 그래서 지시약이 한 가지 더 나왔는데 페놀프탈레인을 붉게 변하게 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산과 염기에서 일단은 앞에서는 산은 H 플러스에 의해서 일어나고 염기는 OH 마이너스에 일어나기 때문에 염기는 이제 이 실험을 할 때는 어떤 실험을 하냐면 붉은색의 리트머스 종이를 가지고 실험을 해요. 그러면 붉은색의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켜 준 애가 뭐라 그랬냐면 그게 OH 마이너스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이제 OH 마이너스가 NaOH에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OH 마이너스는 어느 극 쪽으로 가냐면 이와 같이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는 이제 Na 플러스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 그래서 붉은색이 있으면은 붉은색의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화시켜 주는 애. 자, 푸르게 변화시켜 주는 애는 뭐에 해당하냐면 OH 마이너스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밖에 다른 염기들도 이와 같이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염기의 성질까지 봤습니다. 산의 성질, 염기의 성질 둘 다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산과 염기들이 우리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냐고 주는 거냐를 나타내주고 있는 게 뒤에 있는 이산화탄소에 관한 얘기야. 굳이 뭐 이렇게 이산화탄소 꼭 집어서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요즘에 이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있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많이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좀 볼게요. 자, 일단 이산화탄소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연료가 연소했다든가 아니면 호흡을 통해서 배출이 돼요.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평균 기온이 높아진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지구 온난화죠. 그렇죠? 이거 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야. 근데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자세히 모를 수 있는데 이거 지구과학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이죠. 음. 그래서 이제 화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거야. 이산화탄소라는 애가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 지구가 이렇게 있고 이게 지구예요. 그럼 지구에는 뭐가 있냐면 대기권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 대기권이 있으면 이 대기권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이 이산화탄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이제 지구에서부터 적외선이 나와요. 이 적외선을 흡수를 합니다. 이산화탄소가.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적외선을 흡수했다가 다시 지구로 돌려보내줘요. 에너지를. 자, 지구로 이렇게 돌려보내주게 되면 지구가 밤이 되더라도 급격하게 냉각이 안 될 거야. 왜? 계속 에너지를 공기 중에 있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주니까. 그런데 얘가 많아져요. 얘가 많아지면 이 흡수하는 에너지도 많아지겠죠. 그럼 이쪽으로 많이 또 보내줄 거란 말이야, 지구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좀 뜨거워지겠지. 그래서 이런 것 기체를 갖다 우리가 온실 기체라 그래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이와 같이 평균 기온을 높인다. 다시 말하면 지구 온난화를 갖다 일으키는 주요한 기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산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요. 뭐냐면
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자,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 됐죠? 얘네들이 물에 녹으면 H2CO3가 돼. 근데 이 H2CO3 탄산이거든. 탄산이면 EH 플러스하고 CO3 E 마이너스로 이렇게 또 이온화하는 물질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산성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 산성도가 커진다. 그럼 산성도가 커지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자, 조개 껍데기 같은 경우가 탄산염이었어. 그지? 그러면 조개 껍데기가 탄산염이면 CaCO3가 있는데, 얘가 이 H 플러스랑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러면 CaE 플러스가 되고, H2O,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자,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결국은 조개 껍데기를 비롯하여 탄산염으로 되어 있는 많은 애들, 뭐 산호 같은 경우도 이제 탄산염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애들이 녹아버리죠. 그러면 해양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생태가 파괴가 되는 거야. 자,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도 중요하지만 해양 생태가 파괴되면 우리가 이제 육지에 사는 많은 생명체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좀 덜 배출하게끔 뭐 전기차 같은 것들도 만들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산과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 산과 염기를 구분하는 약품이 있어요. 약품이 있는데 그 약품이 뭐냐면은 지시약이에요. 지시약. 자, 그래서 지시약에 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시약은 그 식물 있죠? 식물의 색소, 뭐 색소 아니면 식물의 유기물이라 그래요, 그냥. 유기산이라 그러면 유기산. 알겠지? 그리고 식물의 뭐 꽃잎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색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유기물로 되어 있어요. 유기물로 되어 있는 산이야, 산. 그러니까 액성을 띈다고 보시면 돼요. 지시약은. 자, 지시약은 액성을 띠기 때문에 어떤 물질의 액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시약을 많이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시약은 산을 띠는 애도 있고 염기를 띠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을 집어넣으면 내가 목적 용액에 해당하는 그 액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시약은 반드시 한두 방울 떨어뜨려야 돼요. 자,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되는 애들이 뭐 리트머스는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 산성에선 붉은 색깔, 염기성에선 푸른 색깔. 그지? 그 밖에 리트머스가 많이 있는데요. 그 밖에 리트머스란다. 그 밖에 지시약. 그 밖에 지시약이 많이 있는데 그 지시약을 지 색깔을 외우기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무지개 색깔 알죠? 무지개. 그러면 무지개, 무지개, 빨주,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됩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자, 그리고 나선 이 세 개씩 끊을 거야. 무무빨, 빨주노, 노초파. 자, 무무빨이라 그러면 요게 이제 페놀프탈레인.
그다음에 빨주노는 메틸오렌지. 자, 노초파가 있어요. 노초파는 BTB예요. 자, 이쪽은 산성에 해당하는 색깔이고요. 여기는 염기에 해당하는 색깔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자, 무무빨이야. 자, 무무빨이면 산성에서 무색이란 뜻이에요. 뭐가 페노프탈레인이. 자, 그다음 빨간색 염기성에서 빨간색이라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 빨주노 하면은 자, 산성에서 빨간색인데 염기성에서 노란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초파 있죠? 노초파. 자, 노초파는 산성에서 노란색, 염기성에서 파란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가운데 뭐냐고요? 가운데 사실 의미가 없어요. 중성이라 얘기하지 못해. 그냥 중간 색깔이다라고 보면 돼. 알았지? 메티오렌즈 그렇죠. 빨강색, 노란색. 이것도 중간색. 자, 그런 식으로 색깔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 무무빨주노초파는 무지개 색깔. 자, 무지개 색깔이면 이때 페노프탈레인은 산성에서 무색이지만 염기성에서 빨간색이 될 것이고 BTB는 노란색, 파란색. 자, 얘는 무조건 물어봐요. 지시학의 색깔은. 물어볼 게 뭐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시학의 색깔은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산과 염기를 구분하는 그런 시약을 지시학이라 그러고 이러한 지시학들은 각각의 산에서는 H 플러스, 염기에서는 OH 마이너스에서 이런 변화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산염기의 공통적인 성질까지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화 반응은 다음 시간에 하자.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를 덜 풀었나? 문제는 풀었어요? 문제들 안 풀었죠? 자꾸 문제를 안 풀어오제? 풀어온 사람도 있을 거고. 자, 그러면은 문제 다음 시간에 풀어오세요. 중화 반응 조금 하다가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반응. 오케이. 자, 화학에서 마지막 내용이에요. 화학 부분에선 이제 중화 반응인데 자, 중화 반응이 무엇인가까지만 할게요. 자, 중화 반응은 선생님이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산하고 염기가 만나는 게 중화 반응이었잖아. 그러니까 뭐 이 샴푸가 있으면 샴푸가 염기였고 린스가 산이었어. 그렇게 만나면 중화 반응이야. 자, 그래서 산과 염기가 만나서 염과 물을 만드는 반응이다. 그럼 이 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처음 볼 수 있어요. 염. 자, 이 염은 뭐냐면은 우리 앞에서 이온 결합 물질을 배웠었지. 그래서 얘들은 이온 결합 화합물을 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지는 물질들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산이라 그러면 HCl, 염기는 NaOH. 반응을 해서
NaCl하고 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이제 NaCl이 바로 0이에요. 그러면 HCl은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이온화되고요. NaOH는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선 이러한 이온들 중에서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이 두 놈이 만나서 뭘 만드냐면 물을 생성을 해요. 물을. 그럼 나머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거냐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는 그대로 이온화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 NaCl을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름이 있어요. 구경꾼 이온. 들어봤나요? 구경꾼 이온. 자, 아무튼 말이 좀 촌스러워도 예, 그냥 구경꾼 이온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반응한 이온들이 있잖아. 실제로 반응한 이온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알자 이온이라 그래요. 그래서 알자 이온 반응식은 H 플러스하고 자 H 플러스하고 그 다음엔 OH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뭘 만드냐면 H2O 볼을 만들 때. 자 이게 알자이온 반응이에요. 여기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렇게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을 만들 때는 열이 나와요. 그럼 이런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 그래요. 자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이제 모형으로 나타내 주게 되면 그 다음 알자이온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또 애들의 개수비 뭐하고 얘하고 얘의 개수비 항상 1대 1이에요. 그러니까 H 플러스의 개수하고 OH 마이너스 개수는 반응할 때는 항상 똑같아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는 산의 종류와 관계없다는 말을 써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염산이야. 그런데 염산이 100개 있고 NaOH가 100개 있어. 그럼 100개씩 반응을 해요. 근데 만일 NaOH 100개인데 질산이 100개가 있다 하자. 종류가 다르죠? 그래도 얘는 100개가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를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라 그러는데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는 산염계 종류는 관계없어. 그러니까 산이 100개, H 플러스가 100개 있으면 OH 마이너스 무조건 100개가 반응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반응이 일어날 때 모형을 좀 보면요. 자, 염산이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염산이 있습니다. H 플러스도 있고 Cl 마이너스도 있고. 자, 여기다가 이제 NaOH 수용액을 집어넣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부피가 이렇게 늘어나요. 자, 이때 이제 반응하는 애는 OH 마이너스하고 H 플러스.
이 두 놈이 반응을 해요. 자, 그럼 뭐가 생성되냐면 H2O가 생성이 되겠죠. 자, 나머지는 그대로 있겠지. H 플러스하고 Na 플러스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Na 플러스는 들어온 거고 H 플러스 남은 거고. 그다음에 Cl 마이너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요번엔 또 집어넣어요. NaOH를 집어넣는 거지. 그럼 NaOH를 딱 집어넣게 되면 이때 OH-가 하나 들어왔잖아. 남아있는 H 플러스하고 OH-하고 반응을 해서 물이 또 되는 거죠. 이들이 반응해서 H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Na 플러스는 두 개가 됐고요. Cl-는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이번에는 또다시 NaOH를 집어넣어요. 자, 그럼 반응할 H 플러스가 남았어, 안 남았어? 반응할 H 플러스가 안 남았죠? 안 남았기 때문에 물이 하나 더 생성돼야 되는데. 그래서 물은 두 개가 생성돼 있고, 다음 반응할 H 플러스가 안 남았기 때문에 그대로 나머지 이온들이 수용액에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H2는 그대로 두 개 생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Na 플러스 몇 개가 돼? 세 개가 되죠? Cl-는 원래 두 개 있었고 그 다음 뭐가 돼요? OH-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돼버리겠지. 그래서 항상 개수로 따졌을 때 1대1로 반응을 하는데 염산부터 시작했을 때는 액성이 산성이 여긴 아직 산성이죠. 그 다음엔 여기는 중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엔 여긴 염기성이 됩니다. 그랬을 때 흔히 이 중성이 되는 지점을 뭐라 그러냐면 중화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중화점이라는 얘기는 뭐 산이나 연기가 모두 반응해서 중성이 되는 지점을 중화점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화 반응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 중화점을 어떻게 찾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중화 반응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가지고 오시면 다음 시간에 중화 반응에 관한 이론을 조금 더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 칠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이 화학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거 알고 다음 시간에는 중화 반응 중요한 내용 하니까 예,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25일이에요. 25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무리 지을 테니까 어, 어, 저기 좀 부족한 내용 같은 경우는 동영상 역시 카페에 올리면 그거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오. 알겠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